안녕하세요. 아이 좋아, 눈 좋아, B&B 강남 밝은 세상학과 우영재 원장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모니터 혹은 핸드폰을 오래 보다 보면 눈이 피로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되고 심지어는 눈물이 나면서 눈도 뜨기 힘든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을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 눈의 눈물층을 이루는 성분과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층이 눈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층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점액층, 단백질로 이루어진 점액층이 눈 표면에 붙어 있고요. 그 위를 90%를 차지하는 물층이 차지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기름 성분이 눈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름은 물 위에 뜨잖아요. 그래서 눈물막 위를 기름 성분이 충분히 코팅을 해주면서 눈물이 마르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점액층은 눈을 이제 코팅해주면서 물층이 이제 흩어지지 않도록 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층은 전체 눈물층의 90% 정도를 이루면서 각막에 필요한 산소와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층이 이제 자유롭게 순환을 하면서 눈 표면에 붙어있는 혹은 떠다니는 이물질들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지방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코팅해주면서 눈물이 마르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분비되는 부분은 우리 눈꺼풀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기름샘들,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기름샘들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꾸준히 분비가 되면서 눈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눈물층의 세 가지 층이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눈의 전체적인 조화가 깨지면서 안구 건조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중 가장 문제가 많은 층은 물층과 지방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점액층과 물층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눈물 부족형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바깥쪽을 이루는 기름층이 부족해서 눈물이 많이 증발해서 이제 건조증이 오게 되면 그거는 눈물 과다 증발형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눈물 부족형은 눈물 자체의 눈물 생성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안구 건조증이기 때문에 인공 눈물이나 아니면 점액층을 보충해주는 인공 눈물을 써주시게 되면은 금방 보충이 되면서 건조증 증상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성층을 보충해주는 눈물약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도도 여러 가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도가 낮은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만큼 눈이 편하지만 작용 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고요. 농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약간의 자극감이 있지만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써보고 여러 가지 종류를 써보시고 가장 편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노화가 오면서 가장 표면에, 눈 표면을 이루는 기름샘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 자체가 입구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마이봄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를 한데요. 본인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치료는 온찜질이 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아침 저녁 5분씩 찜질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약국에 가시면 눈꺼풀 가장자리를 세정해 주시는 제품이 있어요. 그 세정제도 아침 저녁으로 이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세정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신다든지 혹은 사용 중에 각막을 쓸면서 상처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안과에서 현재 상태를 체크하시고 내가 이런 세정제라든지 온찜질만으로 효과가 있는 상태인지 먼저 체크하시고 치료를 자가로 시작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내가 치료를 하고 있거나 혹은 치료를 하기 전에 상태가 궁금하다 하시면 안과에서 체크를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안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눈꺼풀 가장자리, 마이봄샘 기능 활성화 치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리피플로우에 대해서 보시면, 리피플로우는 기구 자체를 눈꺼풀과 눈 사이로 끼워 넣으면서 열을 가해줍니다. 보통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이봄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입구를 뚫어주는 데는 우리 체온보다 약간 높은 온도,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사이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구가 충분한 그 정도의 열을 가해주면서 마사지를 통해서 막힌 마이봄샘 입구를 뚫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대부분 바로 나타난다기보단 3주간 걸쳐서 서서히 올라와서 눈을 편하게 해주고요. 그 효과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는 IPL 치료인데요. 아마 피부과에서 여드름이나 아니면 안면 홍조 혹은 발적 같은데 이제 IPL 치료를 받거나 혹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 치료는 아래쪽 눈꺼풀에 강한 과시광선을 조사를 해주면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치료는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3회 정도를 기본으로 하게 되고 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눈꺼풀 가장자리를 기구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마이봄샘을 사출해주면서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IPL 치료가 빨리 느껴지시는 분들은 1회 치료만으로도 대단한 효과를 보시는데요. 물론 그 치료 하나만으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같이 사용하는 안약이라든지 아니면 안연고 그리고 온찜질 같은 것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치료에 맞춰서 같이 치료를 따라가 주신다면 아마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실 거예요. 몸 구석 마디마디 다 쑤시기도 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관절도 아프고 하지만 눈도 예외가 아니죠. 눈도 침침해지고 눈물도 나고 건조하고 이런 노화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와 눈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인해서 우리의 촉촉하던 눈도 점점점 건조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안구 건조증이 백내장 수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눈 건조증과 백내장 수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보다 보면 백내장 수술 받으러 오신 분들인데 눈이 굉장히 건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연령대가 올라가면서부터 건조증이 점점점 오기 때문에 대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쯤 되는 분들은 안구 건조증이 어느 정도 따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눈이 많이 건조한 분들은 무리한 수술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미리 검사나 치료를 받으시고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구 건조증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눈에 물기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은 나이가 들면서 물기가 부족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은 각막을 유리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위에 물층이 한 번 더 유리창을 보호해주고 그 앞에 눈물이 마르지 못하도록 기름층이 한 번 더 코팅을 해주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물층과 기름층 모두 다 약해지고 부피가 줄어들면서 건조증이 오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오게 되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말씀이 눈이 시리고 눈을 오래 뜨기가 힘들고 그리고 바람 불면 눈물이 자꾸 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눈이 그냥 물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물이 많이 나는 것도 전부 다 안구 건조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친구분들이랑 눈싸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을 오래 뜨고 있으면 눈이 갑자기 따가워지면서 눈물이 자꾸 나요. 눈에 물기가 없다 보면은 눈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을 자꾸 분비를 함으로써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눈물이 더 많이 나고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남으로써 자꾸 이제 눈가가 짓무르고 찝찝해지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안구 건조증의 범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구 건조증이 생기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눈싸움 같은 거 하면서 오래 눈을 떠보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보이는 거를 느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1분에 대개 눈을 15번 정도를 깜빡이게 되는데 집중할 때, 그러니까 책을 본다든지 모니터를 본다든지 운전을 할 때는 집중을 하느라 눈을 잘 깜빡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로 눈을 적게 깜빡이고 그만큼 눈물 분비라든지 눈을 보호해주는 기름 성분의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눈 표면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 이제 제일 눈의 앞에 있는 각막이라는 부분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눈물층이 굉장히 불규칙해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구 건조증이 백내장 수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백내장 수술 전과 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백내장 수술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가 우리 각막, 검은 동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곡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각막이 어느 정도로 휘어 있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건조증으로 인해서 각막 표면이 불규칙하거나 모양이 좋지 않다거나 하면은 이 각막 모양을 측정할 때도 굉장히 결과 오차가 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을 할 때 이 각막의 형태, 모양과 눈의 길이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막 모양이 불규칙하면 그만큼 눈에 들어가는 렌즈의 도수 계산 결과도 오차가 생기게 되겠고, 그러면 수술 결과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백내장 수술은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수술이에요. 렌즈 도수가 잘못 계산되면은 수술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고, 수술 후에 인공수정체를 다시 한번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건조증을 미리 철저히 회복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수술 후 건조증이 눈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수술 후에는 이미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이 굉장히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며칠간 씻지도 못하고 안약도 계속 넣다 보니까 눈도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자, 아직 눈이 다 회복이 되기 전이고 이렇게 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조증은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막과 눈 상태가 점점점 회복이 되고 약을 차츰 줄여 나가게 되면서 점점 보는 것도 좋아지고 건조증 증상도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을 원래 가지고 계시던 분들, 그리고 수술 후에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한 증상을 좀 더 심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심하신 분들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이 건조해졌다가 깜빡이면 다시 괜찮아졌다가 조금 뜨고 있으면 다시 건조해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심하게는 눈의 도수가 계속 바뀌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계속 건조하고 침침하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리피플로우나 이제 IPL이라는 치료도 있어요. IPL이라는 치료, 그리고 이제 광선 치료, 안약을 쓰는 치료 같은 치료를 통해서 좀 더 선명한 시력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생기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수술 후 생기는 안구 건조증으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조아에서는 이 백내장 수술 후 생기는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백내장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수술도 금방 끝나고 불편하지도 않고 노안 교정도 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에 따라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백내장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안구 건조증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안구 건조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눈을 보호해주는 눈물층에는 크게 세 가지 층이 있는데요. 제일 앞에 지질층, 그리고 중간에 수분층이 있고 제일 밑에 쪽에 점액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적절한 농도로 적절한 층을 이루고 있어야 우리 눈이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층들에 하나하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수성층이 부족해지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는 단순하게 인공 눈물을 점안함으로써 물을 보충해주면 다시 이제 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시는 연령대에서는 물 부족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제일 앞쪽을 이루고 있는 지방층은 우리 눈꺼풀 주변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에서 분비가 됩니다. 보통 나이가 듦에 따라서 그 기름샘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 눈에는 눈물층을 보호해주는 기름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자꾸 증발하면서 우리 눈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봄샘의 기능 저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흔한 것이 이제 노화입니다. 나이 들면서 굳이 수술받지 않아도 우리가 나이 듦에 따라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기름층이 잘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꽉 막히게 되면서 분비가 되지 않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혹은 눈을 잘 씻지 않으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전반적인 이런 눈을 보호해주는 기름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안구 건조증을 심하게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눈이 더 많이 건조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일단 지금 쓰고 있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약들이 안구 건조증을 조금 더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각막의 신경들, 지각신경들이 약간씩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술 자체가 눈 표면에 약간의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염증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또 불편함을 느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에 따른 관리를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수술한 지 시간이 뭐 6개월 이상 한참 지났다거나, 아니면 수술받지 않았는데도 나는 눈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3가지 방법을 따라주시면 훨씬 더 편한 눈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쉽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이 기름층들이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젊은 사람들 여드름 생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적체된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두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마이봄샘이 아예 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온찜질, 따뜻한 열을 가해주면 이 기름이 녹아서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 눈을 다시 코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 한 38도에서 40도 정도가 딱 적당해요. 아침, 저녁으로 5에서 10분씩 찜질을 해주시면 기름샘이 잘 활성화가 되면서 눈이 점차적으로 편안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의 관리예요. 내과적으로 정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데도 눈에 항상 낀 것 같고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평소 식습관에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신다거나, 혹은 전체적인 오메가3 복용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관리뿐만이 아니라 식습관도 조절을 해주시고 오메가3도 같이 복용을 해주시면 눈 건강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을 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눈을 1분에 한 15번 정도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나오고 마이봄샘에서 눈을 보호해주는 기름 성분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라든지 핸드폰 오래 볼 때, 책 볼 때, 모니터 볼 때는 집중을 하느라 우리가 눈을 잘 안 깜빡이게 돼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백내장 수술 전에는 괜찮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눈을 한번 이렇게 건드리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오래 보실 때는 20분에 한 번씩 20초간 눈을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눈을 오래 감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깜빡이면서 눈을 휴식시켜주면 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방법들을 하신다고 하루아침에 눈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원인이 노화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점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건조한 상태, 그리고 마이봄샘 기능이 떨어진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 하신 분들은 사실 집에서 하는 이런 홈케어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는데도 눈이 불편하고 자꾸 눈 뜨기 힘들다 하시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인공 눈물이나 소염제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부족한 분들은 마이봄샘 기능을 강제로라도 회복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눈꺼풀을 이제 마사지를 해주거나, 혹은 전문적인 마사지 해주는 기구를 이용해서 마이봄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 잘 안 하시고 집에서 전자기기 많이 보시죠? 20대, 30대, 40대 여러분들 전자기기 굉장히 많이 보시고요. 또한 평균 수명도 이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들까지 다 저에게 여쭤보는 게 있어요.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먹어도 괜찮은지, 안 먹어도 되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만큼 본인의 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눈 영양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눈 영양제가 좋고 좋은 성분 뽑아다 쓰고 해도 내 눈에게 효과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눈 건강 영양제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트나 약국을 가보니까 영양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눈 건강 영양제들이 나와 있고 성분도 다 다르고 내용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폭은 굉장히 넓지만 내 눈에 맞는 영양제를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눈 영양제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분이 있죠.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인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 영양제의 메인 영양소로 주로 우리 눈 망막에서 황반이라는 빛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존재하는 영양소입니다. 이 영양소가 하는 역할은 빛이 들어와서 산화작용을 일으킬 때 산화작용에 대한 영향을 줄여주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망막에 어렸을 때는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양이 줄어들어서 60대가 됐을 때쯤에는 20대보다는 밀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는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루테인, 제아잔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아무래도 녹색 채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양으로는 그 밀도와 양을 충분히 채워주기 어렵기 때문에 섭취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하신 게 생기셨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20대인데 모니터를 많이 봐요. 그러면은 제가 루테인을 먹어야 될까요? 혹은 60대 어르신들이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가 있는데 루테인을 꼭 챙겨서 먹어야 될까요? 여쭤보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미국에서 시행한 AREDS2라는 연구에서 요게 황반 변성이라는 망막의 안 좋은 문제를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황반 변성이라는 질환은 건성 황반 변성과 요거는 조금 이제 얌전한 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노폐물이 쌓이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얘가 진행하면은 습성 황반 변성이 되면서 안 좋은 혈관이 막 눈 안쪽에 생기면서 망막을 이제 파괴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건성 황반 변성에서도 단계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정도가 나뉘게 되는데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어느 정도 단계, 중기 정도 진행된 황반 변성이 더 나빠지는 걸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의 상태에서는 너무 초기라든지 아니면 황반 변성이 전혀 없다든지 할 때에는 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먹는 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20대인데 망막 검사를 해봤어.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 하면은 굳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60대 어르신인데도 망막 검사를 했는데 깨끗해, 황반 변성도 없고 아주 좋다 하면은 굳이 챙겨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았는데 황반 변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을 꼭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AREDS2라는 연구에서는 루테인, 제아잔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영양소를 같이 섭취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성분은 비타민 C 500mg, 그리고 비타민 E 400 인터내셔널 유닛, 그리고 아연 80mg, 그리고 구리 2mg, 그리고 루테인과 제아잔틴, 이렇게 6가지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6가지 성분이 연구 결과에서 황반 변성의 진행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성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시중에서 파는 영양제를 보시면 그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성분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미량 성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 영양제를 드셨을 때 나는 황반 변성이나 이런 건 없지만 영양제를 먹었더니 눈이 건조한 것도 줄어들고 뭔가 보는 것도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바로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생기면서 건조증이라든지 불편감이 줄어드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황반 변성을 이미 진단받으셨다면 꼭 영양제를 드셔야 하지만 내가 황반 변성을 진단받지 않았지만 먹어서 뭔가 몸이 좀 더 좋아지고 개선되는 걸 느낀다 하시면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도 내 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20대, 30대 되는 젊은 분들께서 이제 시력교정술 하기 전 혹은 후에 이런 눈 영양제를 복용하는 게 나중에 눈이 나빠지는 걸 막는데 도움이 되냐고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눈이 나빠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는데 이제 근시성 변화가 다시 나타나는 근시 퇴행을 예방하는 데는 사실 영양제가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좋지만 이제 내가 눈을 많이 써서 모니터라든지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일시적으로 눈이 건조해지면서 시력이 잠깐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영양제에 들어있는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안구 건조증을 개선시켜서 조금 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영양제를 잠깐 복용해 보시고 큰 효과 없다 하면은 굳이 장기간 복용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안구 건조증 관리라든지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버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양제가 혹시라도 우리 눈에 백내장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연구가 같이 진행됐었는데 안타깝게도 백내장의 진행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백내장이라는 것 그 자체도 우리 노화뿐만이 아니라 흡연이라든지 과도한 흡연이라든지 자외선 같은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 촉발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자외선, 이제 과도한 흡연, 내가 담배를 정말 많이 핀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영양제가 잠재적으로 백내장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황반변성 같은 기타 질환을 진행하는데 혹은 더 나빠지도록 하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 같이 꼭 드셔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으셨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런 영양제는 특히나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쉽게 산화돼요. 그래서 용량이 너무 큰 것보다는 좀 작고 여러 번 나눠서 드실 수 있는 걸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관하실 때는 꼭 자외선, 햇빛 닿지 않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눈 영양제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조아는 다음에도 좀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